자, 문 닫고. 여보세요? 됐고. 오케이. 안녕하세요. 저는 신경과 의사인 이동국입니다. 신경과 의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오늘 날씨가 많이 이제 풀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좋은 날씨 속에 나누기 어지럼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어지럼증. 참 갑자기 그 어지럼증. 참 골치가 아프지요. 뭐든지 갑자기. 그래서 오늘 어지럼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중간에 필요한 사항이 있거든. 어지럼증 외에도 저는 신경과 경험이 한 40여 년 되니까 교수 경험이 있으니까 궁금한 점 있으면 어지럼증 외에도 궁금한 점 있으면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성의껏 대답을 하겠습니다. 일단 겨울은 지나갔고 어지럼증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어지럼증은 이거 특히 환자를 엄청 불편하게 해요. 갑자기 어지럽다, 뭐 핑 돈다, 휘청거린다, 어질거린다. 이게 심한 경우도 있고 가벼운 경우도 있고 어지러면서 토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속도 메스꺼리기도 하고 휘청거리기도 하고 사람이 쓰러지기도 하고 심지어 어지러 넘어진 사람도 있죠. 어지럼증 심한 어지럼증이 있으면 눈도 못 뜨고 왜냐 천정이 빙빙 돌고 형광등이 빙빙 돌고 하기 때문에 눈을 감고 죽는다고 고함을 칩니다. 진료실에 들어와서는 막 환자 죽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대부분 어지럼증 한 119를 타고는 응급실에 오는 사람이 많아요. 왜냐 갑자기 어지러우니까 세상이 돈다 미치겠다 완전 이랬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보는 환자 중에 어지러 되게 심할 때 유서를 쓰는 분도 봤어요. 나는 이제 죽는다 그리고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 환자도 보기도 봤는데 물론 좋아지긴 좋아졌지만 이 어지러우면 또 어지럼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리가 들리기도 하죠. 이명도 들리는 사람도 있고 또 난청이 동반되는 사람도 있고 참 어지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신경과에 어지러우면 오늘 제가 오전에 진료하면서 지금까지 조금 전까지 진료를 했습니다만 어지러워서 왔다. 그것도 갑자기 어지럽다. 어지럼증도 뭐 갑자기도 있고 평생 어지럽다는 사람도 있고 한 번 그렇고 치우고 아니면은 또 자꾸 재발하는 사람도 있고 자세를 바꿀 때 어지럽다. 또 대부분 선 자세에서 어지럽다 하죠. 누운 자세에서 어지럽는 사람 잘 없어요. 대부분 서서 있을 때 빙 돈다, 돌린다, 뚫린다 뭔가 얘기를 하지요. 더구나 대부분 아침에 일어날 때 빙 돌려서 병원에 많이 와요. 신경과로 대부분 어지럽다고 하면 대부분 신경과는 오니까 어떤 사람은 이비인후과도 갔는데 이비인후과 갔다가는 귀를 들여다보면 어지럼증이 뭐 귀에 특별한 거 없는데 그럼 신경과를 보내기도 하고 저는 주로 이비인후과 갔다가 신경과에 오더라고요. 그 보는 사이에 어지럼증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벌써 어지럼증이 많은 질문이 많은데 기력이 떨어져서 어지러울 수 있죠. 사람이 힘이 없으면 원기가 없으면 어지러울 수 있죠. 피곤하면 어지럼이 생깁니다. 병원에 신경과에 오시면 됩니다. 가끔 어지러울 때 어지럽기도 하고 이명도 치료해야 되고 치료해야 되죠. 어지럼증은 원인이 원체 많아서 우리가 한 가지 원인으로 똑부러지게 얘기하기는 곤란하지만은 몇몇 여러 가지 관계를 보면 어떤 사람은 커피를 먹으면 어지럽다. 어지러울 수 있죠. 커피가 민감한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커피 혐한 되는데도 잠을 못 잔다는 그 정도 민감한 사람이 있으니까 사람마다 다릅니다. 다르니까 어지럼증에 대해서 이렇게 어지럽고 뭐 불안하고 불편하고 이런 문제 밤낮 불편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씩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지럼증이 오면은 신경과 의사로서 제일 겁나는 게 일단 이것이 머리 때문에 어지러냐 아니면은 이석증 쪽 이 달팽이관 쪽으로 어지러냐 아니면 정신적인 문제냐 세 가지로 구분해야 돼요. 어지럼증이 있으면은 중추성이라고 해서 머리에 어지럼증 이게 제일 겁나죠. 단순한 어지럼증은 사실 겁을 별로 안 냅니다. 말초성 이석증이니 뭐 전정신경염이니 이런 건 겁을 안 내요. 그런데 머리에 대한 어지럼증이 골치가 아파요. 왜냐 뇌졸중을 제일 겁을 내기 때문에 어지럼증 오면 이제 대부분 환자들은 말초성 어지럼증 이석증 이쪽이 어지럼증이 많지만은 일부 환자들이 머리 어지럼증, 머리 때문에 어지럼증. 이게 뇌졸중이 제일 겁이잖아요. 뇌혈관 질환. 이것도 어지러워요. 갑자기 어지럽고 특히 손에 큰 골, 작은 골에 뇌경색이 온다, 뇌출혈이 온다 갑자기 어지러워요. 그럼 토하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비틀거리기도 하고 술 취한 사람 같이 그런 경우도 있죠. 또 편두통 가운데도 어지럼증만 호소한 사람도 있어요. 편두통 환자인데 두통보다 어지럼증을 주소로 해서 오는 편두통 환자가 가끔 있어요. 그럼 어지러우면서 속이 안 좋고 한데 편두통 약 쓰면 아주 좋아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을 어지럼증을 동반한 편두통이라. 또 정신적 스트레스 받으면 뭐 어지럽죠. 사업이 안 돼서 미치려고 하고 지금 회사 넘어가려고 하는데 어지럽죠. 뭐 정신적 스트레스가 엄청 많겠죠. 또 노인들도 많아요. 연세가 많으면은 작은 일에도 민감하고 기력이 떨어지니까 어지럽습니다. 만성 피로도 어지럽고 만성 피로 항상 피곤한 사람도 늘 머리가 구름 낀 것 같고 개운치 않다 이런 분도 있죠. 그 다음에 뇌전증 간질 있는 환자가 어지럽다고 해요. 간질 발작하기 전에 어지럽다는 사람도 있고 간질 있고 나서 뇌전증이죠. 뇌전증 후에 어지럽다는 사람도 있고 이와 같이 머릿속에 구조적이든 구조가 MRI 찍어도 괜찮다든 간에 어지러운 사람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같이 신경을 본 의사로서는 어지럼증이 있으면 이 제거 안 좋은 게 결국 머리의 탈이에요. 뇌출혈, 뇌경색, 뇌전증, 무슨 편두통, 뭐 이런 문제, 그걸 제일 겁을 내요. 그러면 일단 머리에 대해서 있나 없나 확인하기 위해서 보통 어지럽고 하면은 뭐 CT를 찍어본다, MRI 찍어본다 하는 이유가 결국은 머리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나 없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검사겠죠. 깨끗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거에 뭐 MRI 바로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신경 의사 오면은 이 얘기를 들어보고 이런 문제는 이렇게 조치를 하겠다 조치를 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통 중추성 우리나라 중추라고 하면 뭐 지금 청와대가 아니지 용산이겠죠. 중추 거기서 문제 생기니까 나라가 이래 어지럽잖아요. 이게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중추가 무너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중추가 막 흔들리는 것 같으니까 이 시민으로서 많이 불안합니다. 나라가 이거 뭐 어떻게 될란지. 그건 정치적인 문제고. 그래서 제일 겁나는 게 예를 들어 저 변두리에 어디 일 나는 거하고 중추, 그건 브레인에 문제 생기는 거하고 아주 심도가 달라요. 그래서 그러면 중추성 어지럼증은 주로 뇌졸중을 제일 겁을 낸다. 이 뇌졸중은 오면 이거 뭐 인생 끝장나는 병 아니에요. 인생 끝이에요. 뇌졸중 때문에 인간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신경관 중에 가장 무서워하는 병 뇌졸중 아니에요. 뇌졸중과 치매 두 가지인데 그러면 나머지 말초성 중추가 아니고 청와대 용산이 아니고 딴 데 생겨서 어지럼증이 생기는 병이 어떤 게 있느냐. 제일 흔한 게 이제 양성 돌발성 현운이라고 해서 이석증이라고 보통 속칭 얘기하죠. 머릿속에 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자극을 해서 아침에 일어나면 천장이 빙빙 팽 돌고 막 토하고 쓰러지고 막 난리가 납니다. 119 막 자동적으로 119 불러요. 그러니까 응급실에 오는 사람이 이제 양성 돌발성이죠. 갑자기 어지럽다. 이런 환자가 대부분이죠. 대부분. 아침 잘 일어나서 갑자기 핑 돌아가면 아유 눈도 못 뜨고 죽는다고 하고 조금 있으면 막 토하기도 하고 막 속도 역겹고 이런 게 어지럼증 오는 것이 보통 속칭이나 이석증이라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양성 돌발성 현운이 어지럼증이에요. 그게 제일 응급실이 제일 많이 옵니다. 이거 한번 어지럼증 앓고 나면 사람들 공포 트라우마가 많아요. 다음에 또 어지러울까 싶어 겁을 낸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경의사들은 오면 어지럼증 정복도 돌도 돌리는 치료도 하고 또 평소에 약도 쓰고 또 운동도 시켜주고 어지럼증에 대한 체조 어지럼증이 오는 사람이 재발하는 사람이 자주 있어요. 만성적으로 왔던데 또 오고 이래서 환자들 진짜 힘들어합니다. 근데 이런 환자들은 MRI 찍어도 뭐 아무것도 없다. 근데 나는 왜 어지러울까? 그 전정기관이 달팽이와 기능이 약한 거지. 약하니까. 그러면 어떤 자세를 팍 취하다가 좀 일어날 때 팽 돌아서 한 사람 많을 겁니다. 그런 사람 어지럼증이 엄청 많아요. 그 다음 요거는 뭐 하루 이틀 내에 끝이 나는데 또 전정신경염이에요. 전정기관이 달팽이관하고 같이 다 붙어 있는 그런 요런 뇌 안에 귀 안에 균형인데 균형을 잡는 부분이 여기에 염증이 생기면 신경염이 생기면 요건 한참 가요.
며칠 이상 계속 어지리하고 조금 개운치 않고 이래서 온 사람이 많습니다. 이거는 달팽이관 때문에 팽 돌아 양성 돌발성 어지러움 좀 하루 이틀면 끝이 나는데 재발을 제일 혼자 혼이 나니까 재발을 걱정하는 사람이 많고 전정신경염은 그보다 뭐 일주일씩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어요. 한번 대단히 어지럽고 나서 구토하고 나서 계속 머리가 개운치 않고 균형이 맞지 않다. 그래서 MRI 찍어보는 사람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말초적 어지러울 수 있는 게 멀미, 우리 모션 시커니스. 차 타고 가다 애들 뭐 멀미 나서 토하기도, 배 타고 가다 토하고 비행기 타고 가다 토하고 이런 게 멀미지. 뭐 사실 우리 멀미를 겁을 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멀미를 뭐 겁내서 비행기 못 타겠다.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멀미 때문에 막 멀미를 되게 위험한 병을 생각하는 사람 잘 없잖아요. 물론 재수죠. 대단히 없어서 멀미 때문에 토하다가 무슨 식도 옆에 혈관 찢어지는 그런 무서운 경우도 있긴 있지만 그런 경우까지는 대부분 없잖아요. 멀미는 뭐 토하고 나면은 좀 시원해지고 밖에 찬 공기 쐬고 나면 대부분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멀미 그것도 어지럽지 갑자기 어지럼증이 오겠죠. 빈혈 빈혈 있으면 빈혈 핑 돌아요. 뭐 가끔 제가 신문 기사를 보면 헌혈 마치고 나오다가 핑 아니면 어떤 환자들은 몸이 쇠약해서 뭐 침대에서 일어나다가 장기 입원해 있다가 병원 일어날 때 핑 돌아서 낙상한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 있잖아요. 빈혈 피가 모자란단 말이에요. 혈색 보면 바로 알죠. 혈색이 창백하겠죠. 그 다음에 기립성 저혈압 당시 기립성 저혈압 누웠다가 서면은 혈압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래 되면은 서면은 혈압이 밑에 쫙 고이니까 자율신경 상태가 좋으면은 바로 이 혈관을 짜서 다시 올리면 되는데 그게 안 될 때는 누웠다가 핑 돌고 그 혈압을 재보면은 이런 경우에 자율신경 검사를 할 때는 누운 상태에서 혈압을 재고 또 이 테이블 위에 올려서 70도 올려서 혈압을 재보고 이래 혈압이 20, 30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기립성 저혈압이에요. 이게 골치 아픈 병이에요. 그러면 다리에 뭐 팬티 스타킹도 신고 아니면 다리를 또 잘 때 높이 놓고 자고 다리에 또 양말도 탄탄한 거 신고 이래서 내려간 혈관이 쫙 올라오도록 그림 만들어야 되겠죠. 약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혈압약을 쓰는 분들이 혈압약이 너무 세면은 저혈압이 와요. 그 때문에 혈압약을 먹고 나서 아침에 먹고 나서 좀 있다가 핑 돌아온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의사들은 항상 신경 의사들은 약을 먼저 다른 과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약을 먼저 파악을 합니다. 혈압약이 센 게 있냐 아니면 최근에 혈압약이 바뀌었느냐 이걸 보면은 이 사람은 혈압이 너무 떨어져서 어지럽구나 이런 짐작할 수 있어요. 그 때문에 병원에 갈 여건이 되거든 평소에 먹는 약 이름은 챙겨서 가세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보통 처음 가는 병원 같으면 옛날 오래 다니는 병원 같으면 뭐 기록이 있는데 처음 가는 병원 같으면 의사들이 제일 먼저 물을 겁니다. 혹시 먹고 있는 약이 있느냐 아니면 최근에 약이 바뀐 게 있느냐 물을 거예요. 참고하시고 저립선 약 이런 약도 저립선 약도 알파 블로커 이런 거 들어있으면 혈압이 떨어집니다. 그 때문에 노인들이 저녁에 저립선 때문에 약을 먹고 나서 주무시다가 소변으로 일어났다 핑 또 갑자기 어지러워서 쓰러지는 노인은 가끔 있지요. 그때는 저립선 약을 이제 뭐 먹는 시간을 당긴다든지 약을 바꾼다든지 조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즘 사실 저도 약을 처방하는 의사입니다만 약이 진짜 노인들이 자시고 있는 약이 너무 많아요. 약이 불편하니까 약이 들어가고 약이 많으니까 약이 약을 부르고 병이 약을 부르고 우스갯소리 이런 말이 있죠. 나이 들면 결국 남는 건 약봉투만 드러나는 거 주름살하고 약봉투만 드러난다 이런 소리도 하지요. 그 말씀 충분히 이해가 돼요. 어떤 분이 두통으로 배우자가 두통으로 어지럽다. 이석증의 빈혈 아니고 MR도 정상이다. 두통으로 누가 잠을 못 잔다. 아이고 이건 신경과에 오셔야죠. 이거는 저도 두통에 대해서 하도 두통 환자마다 책도 썼습니다. 사라진 두통. 후유증하면 이 두통 책을 제가 썼는 거예요. 이 두통으로 이렇게 힘든데 이석증 아닙니다. 빈혈 아닙니다. MRI 정상입니다. 그러면 남아는 건 이제 신경이 얼마나 예민하나. 신경이 작은 일에도 아주 이래 좀 예민한 사람이 있어요.
뭐 똑같은 일에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작은 일에도 아주 신경을 곤두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두통이 잘 오는데 신경이 그만 예민한 거죠. 뇌가 예민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신경과에 오시면 됩니다. MRI 증상, MRI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뭘 보느냐 하면 머릿속에 구조적으로 무슨 암이 있나, 뇌졸중이 있나, 치매가 있나, 무슨 혈관에 문제가 있나, 그걸 보는 게 구조적인 문제 없이 오는 경우가 훨씬 많겠지요. 뭐 암 환자가 줄 서 있는 건 아니고, 뇌암 같으면 어릴 때부터 아니고, 벌써 뇌암 같으면은, 뇌암은 무서워요. 뭐 심한 뇌암은 몇 달 못 살고 세상 버린 사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구조적인 문제보다는, 제가 봐서는 이분은 어릴 때부터 이때까지 항상 두통 때문에 고생하는 건 뇌가 그만 예민한 거예요. 이런 경우는 신경과에 오시면은 조치가 됩니다. 보통 모르고 신경외과에 가면은 보통 뭐 주사를 놓고 이런 말 합니다. 신경과는 주로 약물로 주로 하는 데니까 한번 두통을 잠을 못 잘 정도 같으면은 뭐 여건이 되거든. 사라진 두통 이 책을 사가 보시면은 이거 뭐 얼마 안 할 거예요. 뭐 시중에 다 인터넷에 파니까 제가 짓는 겁니다. 교수할 때 짓는 책을 보시면 참고로 될 거예요. 그런 내용들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고 MRI 정상의 두통 이게 훨씬 많지요. 물론 앞뒤가 바뀌긴 바뀌었다만 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MRI 찍고 나서 정상이다. 그럼 첫 마디가 아니 MRI 정상이 왜 두통이 있을까요? 나만 뭐가 있겠어요. 예민한 뇌가 결국은 예민한 거예요. 애기도 보면은 예민한 애가 있어요. 조금만 옆에서 엄마가 보살거려도 깨는 애가 있는 반면에 보살거리는 엄마가 옆에서 뭘 하든 간에 쿨쿨 자는 애기가 있죠. 애기 달라요. 다르니까 뇌가 예민한 사람은 예민한 사람대로 조치를 따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런 경우에 주변에서 어떤 여건이 그 사람 머리를 아프게 할까? 그 여건 환경부터 조사를 한 다음에 약을 먹고 있으면 무슨 약을 먹고 있는지 그걸 보고 해야 돼요. 우울증 약 신경과로 와야 돼요. 신경외과가 아니에요. 신경외과는 수술한대요. 대학병원에서 신경외과 척수 뇌약 수술한대요. 수술. 외과는 칼 되는데 외과. 그러니까 신경외과로 오시면 돼요. 신경외과로. 신경과가 아니고 저는 신경과 의사예요. 신경과. 신경과를 적혀 있죠. 같은 대학교 신경과 교수라고 되어 있죠. 신경과예요. 신경외과가 아니고. 잠을 못 잘 정도 같으면 이건 병을 꼭 오시는 게 좋습니다. 또 어지럼증 자주 일으킨 병 중에 메니에르 병하는 게 있어요. 메니에르 병. 귀도 잘 안 들리고 어지럽고 이명도 들리고 이런 사람들 메니에르 병. 그것도 어지러워서 힘들어하는 사람 아주 많습니다. 또 조금 전에 환자가 왔다 갔네. 저혈당. 이 할머니는 뭐 수영도 하고 뭐 활동을 많이 하는 분인데 운동을 2시간 하고 혈당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때 주머니 항상 사탕을 넣어 다니는데 당뇨약을 쓰고 있으니까 운동을 하는데 운동하니까 혈당 떨어지면 어지럽고 사탕 먹으면 괜찮고 그 때문에 저는 당뇨 환자들한테 항상 주머니 확인합니다. 사탕을 꼭 넣어 다니세요. 사탕이나 젤리나 뭐 그런 건 당분이 빨리 올라가니까 그런 거 필요하고 또 실신 깜빡한 사람들 일어나다가 핑 쓰러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지금 말씀드린 게 좀 말초성 어지래요. 말초성 중추는 한국을지만 용산 청와대는 아니니까 용산이 이제 문제 생기면 저렇게 온나라시 그렇고 변두리에 이 말초가 좀 생기면은 온나라가 시끄러울 정도로 알겠죠. 예를 들어 독도에서 무슨 이런 뭐 문제 생겼다. 독도 그 주변에 가겠지 뭐. 독도가 문제 생겼다고 무슨 이렇게 뭐 전국이 한국이 이렇게 떠들썩하게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나겠어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 중추는 그만큼 중요해요. 인간의 중추는 뭐냐? 뇌예요. 모든 인간이 살아가고 인류가 이때가 살아오고 네안데르탈인부터 지금까지 직립보행해서 살아남은 거는 그 뇌가 다른 동물보다 똑똑하기 때문에 살아남은 거 아니에요. 물론 어떤 사람은 엄지 때문에 어떤 사람은 엄지 발가락 때문에 살아남는다 하지만 그런 학설도 있지만 제가 봐서는 뇌가 똑똑하니까 고리라보다도 작은 이 인간들이 어떻게 참 이 험악한 정글에서 살아남았어요. 이 만류의 영장이 됐겠어요. 뇌죠. 뇌가 똑똑하니까 도구도 만들어냈을 것이고 뇌가 똑똑하니까 모여서 사회도 만들고
무기도 만들고 해서 맘모스도 물이 치고 해가면 살아남을 것 아니겠어요? 그만치 뇌는 중요한 대신에 이게 아주 또 병도 많이 생기겠죠. 그게 제가 봐서는 참 많은 뇌가 많은 일을 해요. 너무 많은 일을 하니까 자동차지만 앵꼬가 나는 거예요. 이 많은 일을 하니까 기계도 이렇게 하루 종일 평생을 뇌를 써야 돼, 머리를 굴려야 되니까 뇌가 고장이 날 수밖에 없겠죠. 그게 고장이 끝까지 나버리는 게 치매예요. 치매, 알츠하이머 치매 이런 게 뇌가 뭐 쓰다 번아웃 돼버리면 지우개가 생기는 거지. 아밀로이드 축적돼가 결국은 뇌가 전부 지우개, 내 머릿속에 지우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뇌는 평소에 뇌에 좋은 음악도 듣고 운동도 하고 뇌를 잘 보호해, 잘 관리해야 평생을 어느 정도 잘 살다가 104세 김형석 교수님까지 저래. 김형석 교수님 강의 들어봤는데 아주 100세가 넘어 보이는데 2시간 동안 강의를 하는데 서서 하더라고요. 원고 하나 없이. 물론 수많은 강의를 했겠지만 그래서 저분은 자기 절제와 자기 관리가 철저한 분이겠구나. 체중이 항상 일정해요. 자기 뭐 60 넘어가 항상 일정하다고 하는데 그런 분들은 뇌를 계속 쓰는 것 같아요. 지금도 글도 쓰시고 맨 책도 내잖아요. 책도 내고 무슨 100세가 넘어 보니 얼마나 그런 분을 존경해야 됩니다. 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일단은 제가 말씀 어지럼증인데 급성 어지럼증 갑자기 어지럽다 아우 죽겠다 토한다 아 미치겠다 눈 못 뜨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신과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면 뭐 지금 질문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물어보세요. 제가 아는 대로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어지럼증은 참 겉으로 보기는 왜냐 겉으로 보기엔 사람이 멀쩡해 보이니까 별거 없는 것 같아도 본인은 엄청 괴로운 증상 중 하나입니다. 갑자기 피 돌고 하면 막 하고 넘어가고 막 난리가 납니다. 결국은 신경과 이 몸과 신경이 균형이 안 맞는 거죠. 예를 들어 안경을 저같이 안경 끼는 사람이 안경 도수가 안 맞아도 어지러워요. 그래요. 안경을 최근에 뭐 다초점을 바꿨는데 어지럽다. 올 수 있죠. 또 귀가 문제가 있어도 어지럽지요. 귀 한쪽 귀가 안 들린다. 그럼 뭐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어지럽죠. 또 말초신경이 있어갖고 손발이 특히 내 발이 땅을 디디고 있는 것이 밸런스 균형이 안 맞으면 어지러워요. 그것도 어지럽죠. 원인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종류의 어지럼증보다도 제가 누차 말하지만 어지럼증은 제일 겁나는 게 뇌입니다. 뇌졸중. 또 이석증과 이명과 연관이 있죠. 이석증 생기는 동네나 이명이나 같은 동네 생기는 옆집인데 생기는 이웃. 이석증은 돌이 뇌 안에 요 달팽이관 속에 돌이 여기 이렇게 자극을 하다가 바른 방향으로 가 있는데 좀 역류한다. 거꾸로 됐다. 이러면 팽 도는 거예요. 바로 이웃이 이명이에요. 그러면 도는 거하고 핑 도는 거하고 기울림 소리 나는 거하고 옆집이니까 우리 집에 불 나면 옆집에도 영향이 뭐 연기가 가든지 불이 안 나겠어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 때문에 많은 어지러운 환자들이 이명도 같이 호소해요. 어지러우면서 그게 소리가 난다. 따로도 있지만 어지럽기만 하다. 아니면은 소리 안 나는 사람도 있지만 같이 오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런 병 중에 하나가 메니에르 병이 있어요. 메니에르라고. 그래서 닥터 메니에르가 그 병을 정리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어지럼증 있고 이명도 있고 귀도 잘 안 들리고 이런 게 오래 가는 거예요. 화끈한 방법도 없고 진짜 골치 아프죠. 그래 어지럼증 증상이 생기면 MRI를 우선 해보는 할 수 있다면 MRI와 MRA를 같이 하세요. MRA는 이미지, A는 안지오는 혈관을 보는 것이고 MRI는 구조를 보는 거예요. 구조. 그 때문에 부부예요. MRI와 MRA를 남, 남 합치면 결국은 부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MRI만 있어 남자만 있어도 부부가 되는 것도 아니고 MRA 여자만 있어도 부부가 되는 것도 아니고 남녀가 같이 있어야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 같이 하세요. 어떤 환자들은 MRI만 찍고 와서 혈관이 어떻습니까? 모릅니다. 상세히 몰라요. MRA만 찍었다. 핏줄만 봤다. 뇌는 어떠냐? 몰라. 그렇게 됩니다. 남녀가 합쳐가 부부가 되는 거 이 생각해야 돼요. MRI와 MRA는 합쳐가 부부가 된다. 그러니까 같이 해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석증 이것도 참 많은 환자들이 오늘 또 오전 진료한 환자들이 저는 이석증을 전에 앓은 병력이 있는데 오늘 어지러워 왔다. 일어나니까 이래 하니까 팽 돌려서 왔다. 이런 사람이 계속 오지요. 달팽이가 기능이 안에 칼슘이 이석이니까 머릿속에 돌 안에 귀 안에 돌 안이에요. 아주 미세한 돌이 깔짝깔짝 역류를 하게 잘못 건드리면 팽 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 그런데 사실 그런 경우는 MRI 지금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의사가 얘기를 들어보고 뭐 몇 가지 달팽이관 기능이나 이런 거 해보면은 지금까지 어지럼증 검사가 있으니까 해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있다고 하면은 큰 마음을 먹고 머리 사진을 찍어 보겠다고 하면은 MRI 같이 찍으세요. 따로 찍어서 반쪽짜리밖에 안 됩니다. 의사가 거기에 대해서 MRI 찍고 나서 혈관이 어떠냐 잘 모르겠는데요. MRI 찍어 봅시다 할 거고 MRA를 찍고 나서 그 다음에는 뇌 구조가 어떠냐 잘 모르겠는데 MRI 찍어 봅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부부 같이 찍어 보세요.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어지럼증 환자들은 사실 이 어지럼증이 언제 올지 몰라요. 뭐 예측하고 우리가 북한이 언제 뭐 쳐들어 올라온지 뭐 아무 예측을 못 하잖아요. 그런 것 같이 예측을 할 수 없는데 평소에 그래도 어지럼증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예측하는 게 안 좋겠어요. 그래서 뭐 시민과 이런 가면 어지럼증 체조도 가르쳐 줄 것이고 어지럼증 적응 훈련도 찍어 줄 것이고 그런 데가 요새 많이 생겼습니다. 생겼으니까 그거는 상의하면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환자들이 갑자기 어지러우면 제일 난리가 나죠. 갑자기 어지러우면 뭐 어지럽고 핑 돌고 토하고 하면은 뭐 딴 건 뭐 있어요. 제일 먼저 119 요새 대한민국 시스템 세계 최고예요. 예를 들어 미국 가서 119 바로 불러보세요. 뭐 더 야단스럽지 그거는 전에 저 미국 유학가 있을 때 보니까 뭐 하니까 뭐 119에다가 뭐 경찰차까지 따라오고 뭐 앰뷸런스 따라오고 난리가 났는데 뭐든 질문이 들어왔는데 비용은 그게 상태에 따라서 보험이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보험 되는 경우는 보통 뇌암, 뇌경색, 뇌출혈, 치매 이런 건 보험이 되고 그러면 경비 뭐 보통 일반 경비에 많이 쌀 것이고 몇십만 원 정도 잡아야 될 거예요. 이건 대학병원 안 가도 됩니다. 지금 뭐 개인원에 MRI 있는 천지입니다. 우리 병원 바로 옆에 MRI 뭐 2-3대나 갖다 놓은 건데 그래서 그 대학병원 안 가도 됩니다. 검사 시간은 한 3-40분 MRI 다 합쳐서 경비는 한 몇십만 원 정도 될 것이고 만약 보험이 될 상황이 있다 예를 들어 뇌경색이 있다 뇌출혈이 있다 치매가 의심된다 이런 얘기 있으면은 성형외과를 왔다 가세요. 그러면은 MRI 어떤 부분을 찍어라 의사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환자가 가서 그냥 혼자 걸어가 시장 가다가 뭐 골프 치다가 갑자기 걸어가서 MRI 찍으러 가서 이러면 뭐 대부분 바로 보험된 상황인지 아닌지 모르고 바로 찍어버리잖아요. 그거는 제가 봐서는 아닌 것 같고 예를 들어 신경과에 저한테 왔다 그러면 평가를 해보고 이 사람은 현재 치매가 의심되니까 MRI를 찍어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하면은 영상학 가서도 그 신경을 써서도 찍어줄 것이며 말 들어 보험 처리란 이런 문제도 먼저 한번 걸러내고 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그냥 뭐 시장 가다가 차 타고 가다가 심표면 MRI 찍어볼까 이래 찍는 그거는 제가 봐서는 조금 의사로서는 좀 무모한 짓 같아요. 왜냐 한번 걸러서 이 사람은 현재 알츠하이머 치매가 의심되니까 MRI 찍으세요 하면 그쪽 영상학 의사도 벌써 신경 쓰고 찍습니다. 근데 뭐 지나가서 영상학과 있는 MRI 찍어보자 이거는 좀 제가 봐서는 조금 그래 하는 것보다는 한 번 한 달에 거치는 게 나을 거예요. 보험 문제가 생각한다면 굳이 그 MRI는 대학병원 안 가도 됩니다.
요즘 개인 의원에도 MRI 찍는데 대구 시내 제가 사는 대구만 해도 수백 군데입니다. 뭐 MRI 있는 병원이 대학병원 MRI 여러 대 있고 영상학과 의사 가면 영상학과 보통 MRI 뭐 3대 4대씩 있습니다. 한 병원에. 그러니까 시간만 미리 예약해서 가면은 뭐 시간도 덜 기다리고 경비만 몇십만 원 들면 되죠. 근데 이게 이제 보험이 될지 안 될지는 사진 먼저 걸러줘야죠. 이 사람이 안뇌경색 때문에 MRI 찍는다. 그럼 보험 되죠. 근데 뭐 그냥 MRI 한번 찍어보자 이런 경우가 대부분 보험 안 된 수가 많죠. 경비 몇십만 원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어지러울 때 보나링 효과가 있죠. 이 보나링이 벌써 나온 지가 수십 년 된 약이에요. 근데 이 약이 몸에 어지러울 때 이 약을 많이 씁니다.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왜 먹어도 큰 부작용은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 효과는 있어요. 효과는 있다, 보나링이. 왜냐? 약이 오래됐다는 말은 벌써 부작용이 적다는 말이고, 두 번째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식당도 저 집은 50년 넘었다. 그럼 벌써 맛은 보증이 되는 거 아니에요? 50년 넘었다고 하면 그 사이에 이 주인이 사기꾼 같으면 식당 문 닫았겠죠. 그런데 이런 약이 제가 전공의를 80년대에 했는데 의사 되고 나서 80년대에 했는데 그때부터 보나리 있었으니까 40년 넘었는데 지금 보나리가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효과가 있으니까 살아남았을 것이고, 두 번째는 부작용이 별로 없으니까 살아남았을 것이고, 이렇겠죠. 약도 효과는 좋지만은 부작용이 많으면 오래 못 가요. 약이 퇴출돼요. 효과는 좋지만 무지 비싸다. 그래도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약은 아스피린 나온 지 100년이 넘었죠. 지금도 쓰이고 있죠. 아스피린. 지금도 뭐 전 세계 의사 다 쓰고 있잖아요. 그 말은 효과가 있고 부작용이 별로 없다 소리예요. 그 때문에 쓰이는 거예요. 또 좀 쉬고 나면 어지럼증이 오고 며칠 쉬면 좋아지고, 그것도 스트레스도 많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한시대 직전에 봐는 환자가 영업을 하는 분인데 열받았어요. 머리 터지고 어지럽게 쫓아갔더라고. 봤는데 그 사람은 영업이 잘 되었으면 안 하겠죠. 잘 안 되고 뭐 수금이 안 됐든지 그렇겠죠.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에요. 스트레스.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좀 적게 받고 살 수 있을까? 그 연구해야 돼요. 스트레스 연구소를 만들어서 자기대로 만들어야 돼요. 예를 들어 저 같으면 스트레스를 하루 종일 진료하고 뭐 몸 피곤하고 일이 복잡한 일이 있으면 저는 무조건 걷습니다. 하루에 한 시간 정도 걸으면 생각도 되고 생각도 정리되고, 사람이 걸으면은 아마 수많은 역사와 무슨 과학이 걷는 가운데 저는 발견됐다 생각해요. 그 뉴턴이 사과 떨어지는 거 기다리는 그런 건 아니지만 걸으면은 한번 걸어보세요. 아무 생각 없이 1시간 정도 쭉 걸으면은 일단은 마음이 편해지고, 두 번 생각이 정리가 되고 운동이 돼요. 규칙적인 쭉 걸으면은. 그래서 저는 머리 아프고 어지러운 환자지만 그 노인들 같으면 뭐 허리가 아프고 무리가 안 되는 사람 많이 빼고는 되도록이면 오전에 30분, 오후 30분 걸으세요. 햇빛 쐬고. 지금 이제 뭐 고샘 추위가 지나가고 있으니까 요 끝나고 나거든. 날이 풀리거든. 걸으세요. 걷는 게 저는 인간은 직립보행하는 동물 아니에요. 걸으면은 사는 거예요. 누죽 걸산이에요.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살고. 그래서 저는 신경과 의사니까 주로 노인분들이 많이 오는데, 저는 오면 진찰을 다 해보고 나서는 무릎이 걸을만하고 지팡이 잡고 유모차 끌고 이런 분들한테 말을 못하지만 아니고는 밥잘 챙겨 자시고 식사 거르지 말고 꼭 걸으세요. 걸으면은 생각해 보세요. 걸으면은 누워있던 노인하고 걷는 노인하고 다르겠죠. 옷도 챙겨 입어야 걸으면은 마스크도 해야 될 것이고 모자도 써야 될 것이고 외투도 입어야 될 것이고 여자분들 화장도 할 것이고 뭔가 움직이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누워있는 사람, 푹 퍼져있는 사람, 병원에 장기 입원한 사람 치고 이물 난 사람 없어요. 사람이 말라서 점점 많은 명태가 돼가요. 아주 뭐.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는지 자기 여건은 되거든. 그러다 무리해서 40층에 걸어 올라간다. 이건 제가 봐서는 그건 좀 무리 같고, 그건 뭐
요즘 아파트 하도 높이 지금 50층 이래 막 지으니까 그걸 걸어 올라다니시는 그 젊은 사람 하는 것이고 자기 몸에 맞도록 걸으면 돼요. 그걸 운동감 가장 좋은 게 걷는 거예요. 밥만 먹으면 되니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지럼증 얘기도 하고 MRI 얘기도 하고 또 약도 얘기도 하고 또 걷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또 any question 뭐 질문이 있거나 하세요. 제가 또 아는 대로 말씀드릴게. 그리고 지금 어지럼증 얘기가 중심이니까 어지럼증은 급성도 있고 갑자기 생긴 어지럼증도 있고 만성적으로 늘 머리가 어지러는 사람도 있고 원인이 다 달라요. 그 때문에 그때 의사가 필요한 거예요. 신경과 의사가. 어지럼증 원인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환자들이 이제 약도 문제가 돼 원인이 너무 많으니까 저는 환자 오면 일단 급성이냐 만성이냐 보고는 약을 다 체크하죠. 약 처방전 다 가고 오라고 해서 노인들이 약을 하루에 한 조목씩 먹습니다. 그러면 정리정돈을 해서 어지럼증 가능성이 있는 약을 좀 정리를 하고 두 알을 하나를 줄이고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걸 해주면은 환자들이 새로운 약을 두드려 넣는 것보다도 있는 약을 정리하는 것도 새로운 집을 사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리고 있는 집을 고쳐 쓰는 게 우선 돈이 적게 들 거 아니에요. 뭐 서울의 아파트는 뭐 그렇게 비싸서 평생 뭐 젊은 친구들이 뭐 해도 아파트 살 여건이 안 된다는데 몇십억씩 하는데 뭐 자기 집 몇 억밖에 안 되면서 몇십억짜리 집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집을 고쳐 쓰려고 하면은 저는 꼭 약을 먼저 파악을 합니다. 다 파악을 해서 요 약이 이런 약이 종류 좀 많은데 정리 좀 하세요. 그럼 환자들을 회피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지럼증은 참 인간이 가진 숙명이에요. 숙명이라 생각합니다. 왜냐? 누워서 어지럽다 이런 사람 잘 없어요. 대부분 앉든지 서든지 활동하지 때 핑 도는 거지. 안 그래요? 인간이 직립보행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네 발로 기는 몰라. 네 발로 기는 고양이 어지럽다 하는 없지. 개도 어지럽다 얘기 안 할 거예요. 네 발하고 두 발하고 그 차이가 많이 나겠죠. 고양이는 우리 병원에도 길냥이 몇 마리 사는데 날렵해요. 팡팡 날았어요. 막 지붕을 4층을 돌아다니고 막 돌아다니는데 고양이 어지럽지 않았거든요. 왜냐? 네 발로 기니까 밸런스가 맞으니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뇌출혈에서 뇌동맥이론이라는 뇌출혈은 일단은 제일 흔한 것이 혈압 때문에 봉 터지는 것이요. 동맥은 일부입니다. 일부. 뇌출혈 가운데 10내 20% 정도 될 거예요. 제 경험상에서. 동맥이는 요즘은 동맥류가 또 예전보다는 많이 일찍 발견됩니다. 일찍 발견돼요. 그 때문에 전에는 무조건 터지고 나서 죽을래, 약 수술할래 이 정도로 덤벼 들어가 했는 수술인데 지금은 상당히 미리 예방이 돼요. 왜냐? MRA를 찍으면 혈관이 나오거든. 나오면 동맥류가 있으면 미리 선제적으로 수술해버린단 말이에요. 사이즈가 뭐 5mm 이상 되고 상대 모양이 좀 아리까리하게 터질 가능성이 높다. 수술합시다. 요리 싸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옛날같이 뭣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머리가 아프고 터지고 해서 머리가 아프고 토하고 목 뻣뻣해지고 혼수상태 되고 돌아가신 일이 저는 많이 줄었습니다. 왜냐? 제가 의사가 돼가 활동하기 시작 80년대부터는 그때는 상당히 뇌동맥이 터진 사람이 많이 왔어요. 그때는 혈압도 조절이 안 됐고 그때 CT밖에 없었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의사 되고 좀 있다 보니 CT가 나오더라고. 그러고 나서 10년쯤 있다 MRA가 나왔는데 파킨슨 병은 신경과로 가면 돼요. 신경외과 아니고 신경과. 파킨슨. 닥터 파킨슨이 했는 파킨슨은 쉐이킹 폴시, 손 떨고 무겁고 그런 사람은 신경과로 오시면 돼요. 신경외과는 수술하는 데라고 얘기해요. 물론 나중에 혼이 많이 떨고 하는 사람들 신경외과에서 수술하기도 합니다. 신경 잘라내는 거 수술하는데 그 신경외과에서 하고 약물치료는 신경과에 오시면 됩니다. 뇌출혈이 전에 참 많았는데 지금보다 많이 줄었어요. 이 뇌졸중 가운데 파이를 보면 거의 대부분이 뇌경색이고 일부가 뇌출혈이에요. 그 중에 일부가 동맥이가 터지는 거예요. 거의 80~90%는 한 3분의 2 이상은 전부 뇌경색이에요. 뇌경색. 옆집 할머니 중풍 왔더라. 가면 잘 모르면 뇌경색이 왔는구나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 이유는 첫째는 혈압을 조절한단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도 하나님 끝까지 아니에요. 확실하게 혈압이 있으면 혈압이 120에서 80 안 되면 나는 죽으리라 생각하고 약을 막 마구 먹기 때문에 혈압이 조절되니까 뇌출혈될 가능성이 확 떨어져 있어요. 혈압의 하이퍼텐션 H와 뇌출혈의 해모리지 H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다면 한다. 그래서 혈압을 조절을 확실히 하니까 혈압이 압이 낮아지니까 뇌출혈 가능성이 줄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MRI가 MRA를 원체 많이 찍기 때문에 미리 동맥이유를 발견하기 때문에 터질만 한 놈은 미리 싹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럼 터질 일이 없지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전에 보다가 동맥이유로 죽는 사람이 줄었어요. 미리 선제적으로 혈관이 오래 되어 있으면 이걸 싸든지 자르든지 채워 넣든지 해서 끝을 내버리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인데 앞이 캄캄하고 어지럽다. 기립성 저혈압 이런 거 확인해 보면 되지. 또 앉아서 일어설 때만 어지러운 게 아니고 갑자기 공부하다가 다리가 저리다. 공부하고 걸을 하면은 그래도 어떤 검사래요. 어떤 검사가 신경과를 오시면 돼요. 이런 경우 같으면 몇 가지 자율신경계도 봐야 되고 신경전도도 한번 보는 게 맞고 어제 검사도 하고 해보는 게 맞으니까 이런 신경이 오면은 학생이 뭐 고민해서 무슨 지금 의사 같으면 뭐 얘기 통하는데 그런 거 아닌 것 같으면은 오면은 신경 의사는 이거 밥 먹고 이것만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면은 요런 검사를 가장 적절하게 해서 하면 돼요. 또 젊은 학생이 뭐 이러면은 또 빈혈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젊은 애가 기립성 저혈압 잘 없어요. 뭐 우리 손자 고등학생이니까 그래 보니까 기립성 저혈압은 젊은 애들 잘하고 노인들 아니면 나이 든 사람이 많으니까 이런 경우는 공무원 어지럽고 저리고 또 앞이 캄캄하고 이런 건 전부 다 일단 저 같으면 먼저 빈혈부터 먼저 체크하고 그 다음에 신경검사하고 자율검사하고 이런 거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이 혼자 앉아서 뭐 인터넷으로 진료받을 수는 없으니까 가까운 신경과 많이 있으면 가보세요. 가면 될 겁니다. 빈혈 아니라도 어지러운 원인의 아이고 원인이 얼마나 많겠어요. 혈압과 당뇨가 있는데 짜증이 자꾸 내는데 이것도 고혈압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혈압이 높으면은 참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개운찮아요. 혈압이 프레쉬가 계속 가는데 혈관이 팽창될 수밖에 있어요. 그럼 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어요. 머리가 심하게 아픈 건 아니지만 개운찮다 이런 얘기합니다. 구름기운 같다, 맑지를 않다, 머리가 팅하다, 혈압이 있는 분들 그런 사람 많아요. 특히 목도 뻐근하다, 혈압 있는 사람 제일 먼저 혈압 아니가 이렇게 하는 사람 많습니다. 많으니까 혈압 당뇨 자체가 짜증이 나는 건 아니지만은 혈압이 높으면은 영향이 있습니다. 당뇨도 있어요. 당뇨도 아까 강의 첫 시간에 처음에 저혈당 얘기했는데 혈압이 높으면 머리 팅하게 아픈 데다가 당뇨가 있는데 식사 전에 혈당이 떨어졌다 처져요. 머리 아프고 처지고 짜증 나겠죠. 그건 뭐 바로 나오는 답이죠. 저혈당 경험하고 싶으면 한 몇 시간 걸어보세요. 굶고 몇 시간 걸으면 어떤지. 몇 시간 걸으면 혈당이 뚝 떨어져 있으니까 집에 올 때 다리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그래 올 때 그때 기분이 어떤지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상태가 당뇨한테 자주 왔다. 짜증이 안 나겠어요? 당연히 나겠죠.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하려고 쑥 처져 있는데. 그 때문에 저는 노인들은 당뇨도 너무 세게 확실히 조금 융통성 있게 조절합니다. 그 다음에 다리가 아프다고 다리도 아프면 노인이 할머니가 혈압 당뇨 있으면 그 매일 어디 회피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조금만 걸으면 다리 아프다. 이건 보통 노인들 때문에 무릎 관절도 오지. 벌써 오래 썼으면 고장이 안 나겠어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 환자들한테 80 가까이 되는 분한테는 엄격하게 안 합니다. 이거 드시고 싶으면 드시고 열심히 살아보세요. 80평생 6.25 전쟁도 겪고 지금까지 왔는데 그 생각을 그래 합니다. 50대 중반 남편이 기립성 저혈압이 좀 있고 수동 냉증이 있다. 몇 년째인데 올라옵니다. 신경과에 오셔야 돼요. 이거는 혈압은 정상이고 비만도 정상이지만 이런 분은
신경과에 오시면은 일단 제가 봐서는 자율신경 검사예요. 자율신경. 자율신경과는 건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집에 전기가 들어오고 가만히 있어 수도물이 나오고 누가 조절했다 해주는 거죠. 우리가 직접 수도 뭐 파이프를 저 산에 가 꼽질 않아도 수도물이 나오잖아요. 그 이상도 아니잖아요. 가만히 있어 전기불 전기 들어오잖아요. 이건 신경과로 오시면은 요거는 해결됩니다. 수동 냉증과도 혈액순환을 봐야 될 것이고, 근데 문제는 혈액순환만 봐서 되는 게 아니고 신경이 같이 잘 튼튼한지 그것도 봐야 돼요. 신경과의 검사 있습니다. 신경도 확인할 수 있고 자율신경도 검사할 수 있고 혈액순환도 검사할 수 있고 다 됩니다. 신경과에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람들이 되게 똑똑한 것 같아도 제가 오늘도 그런 거 느꼈는데 환자들이 자기 스스로 진단해가지고 인터넷 보고 진단을 붙인 사람이 많아요. 요즘 핸드폰 안에 유튜브 교수가 있으니까 다 보고는 자기대로 뭐 진단을 다 붙여온 사람이 노인들은 잘 없고 노인들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오타쿠 같이 완전히 하루 종일 그런 건강 강좌만 보는 분들 자기들은 상당히 똑똑한데 의사로 봐서는 저분이 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쳤는 거 아닌가. 그 좌도 문제, 그 우도 문제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도 이 인터넷 방송을 뭐 몇 년 동안 하고 있으니까 환자들이 뭐 전국 각지에서 오긴 오는데 그 정보 가운데 이 옥석을 가려야 돼요. 좋은 정보인지 쓸만한 정보 아닌지 그걸 자기 스스로 판별할 능력이 잘 없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무조건 그 얘기 들으면 전부 내가 그 병 같다 이렇게 막 하는 분이 있는데 의사가 볼 때는 그건 아닌데 그런 경우를 제가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인터넷대로 다 될 거, 인터넷 방송, 유튜브 방송 보고 다 될 것도 아픈 사람 누가 있겠어요? 왜 인간이 이렇게 힘들게 병들고 고통을 받겠어요? 다 될 것 같으면 뭐 병다 나았고 뭐 천살 만살 살아야지. 상황 안 그렇습니다. 근데 의사는 그런 옥석을 가릴 교육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특히 신경의사는 평생 저 같으면 노인 환자만 거의 상대했습니다. 노인이라고 하면 65세 이상이면 대부분 중년 이상의 사람을 상대했기 때문에 보면은 이 사람이 자기대로 이런 논리를 갖고 있는데 보면 틀린 논리를 갖고 있는 사람 많아요. 인터넷 방송 보세요. 그거 보면 무슨 안 될 게 뭐 있어요. 다 안 될 것 같은데 이 사람은 A라고 하고 이 사람은 B라고 하고 저 사람은 C라고 하고 저 사람은 D라고 하고 그걸 어느 게 맞는지 그러면 제가 권하고 싶은 거는 경험이 좀 있는 사람 보통 신경과 전문의를 따고도 저 같으면 한 40년은 돼 가는데 이런 경험 있는 사람한테 오면 좋을 거예요. 아무리 똑똑해도 뭐 금방 뭐 경험이 적은 사람들 물으면 그런 경우를 자주 보죠. 우리가 이제 뭐 원로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원로 우리 사회에서 원로한테 답을 한번 보여보자. 그 원로라고 하면 벌써 나게 좀 있다 소리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요약을 해야 되겠습니다. 갑자기 어지럼증, 갑자기 핑 돈다, 어지럽다, 비실거린다, 팽 돈다, 핑핑 돈다, 토한다, 아이고 어지러 죽겠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일단은 크게 원인은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중추성, 뇌가 문제 있는 문제고 두 번째는 말초성은 주로 이제 달팽이관 이쪽 기능이 있고 그 외에는 스트레스도 있고 빈혈도 있고 원인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어쩌는 환자분들은 혼자 이 좋은 봄날 혼자 핸드폰만 보고 앉아 있어 갖고 그것에 답을 찾을 것이 아니라 전국의 한국 시스템은 제가 봐서는 저도 세계 여러 나라를 다녀봤습니다만 의료 체계는 세계 아직은 최고예요. 앞으로 무너질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거의 무너져 가는 중이지만은 그래도 아직은 대한민국 의료는 아직은 탄탄합니다. 지금 왜냐 아직 완전 무너져서 아니기 때문에 그걸 한번 보세요. 그 가까운 뭐 예를 들어 저는 신경의사니까 신경과에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은 뭐 해결될 겁니다. 요즘은 아주 어디 군까지나 신경과가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뭐 시 정도에 다 신경과 있으니까 가서 어제부터 얘기도 하고 신경과가 뭐 없는 것 같으면 이비인후과도 있으니까 가보고 이비인후과 가지고 귀 중심을 보고 신경과는 귀도 보고 머리도 다 같이 다 봅니다. 같이 보니까 이비인후과사 주로 관심이 귀에 있고 신경과사는 머리에 주로 관심이 많아요. 그걸 참고를 하시고 오늘
갑자기 어지럼증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제가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저도 항상 정신과도 있으면 스트레스 엄청 받으면 정신과도 그 사람이 그래요. 의사한테 오면은 얘기 들어보면은 이런저런 해결책이 있으니까 혼자 해결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걸 해결하도록 합시다. 참여해 주신 분들도 감사하고 저는 항상 세 번째 수요일 날 1시부터 2시까지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때 강의를 하면서 상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같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경과 이동국입니다. 감사합니다.